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빨간불이 나와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우리는 실패와 실수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실패 또는 실수를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항공기 테러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 건물도 무너지고 하면서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인데 그 이후에도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은 이 빌딩이 무너지니까 빌딩과 관련한 이 손해보험 회사가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과 재보험회사들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한 뭐 회사라던가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회사라던가 건물에 대한 이 보험 손해를 보상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재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또 보호해주는, 보험회사가 또 안 좋아졌을 때 또 추가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재보험회사들, 이것들이 이제 크게 손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받고 일부는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 보험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게이코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버핏도 이제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손해보험회사들이 워낙에 손해가 크다 보니까 버핏도 이 보험회사들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버크셔 대웨이 회사를 운영을 하죠. 근데 버크셔 대웨이의 이 주주들이 이제 버핏이 손해를 보자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제 손해를 본 다음에 자신의 주주들에게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은 이 자신이 뭐 투자를 했을 때 실수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맞는 거야. 어떨 때 보면은 종목 하나 들어갔어요. 뭐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건 맞아. 내가 투자한 건 올바른 투자 방법이야. 하지만 시장이 잘못됐다. 아니면 종목이 잘못됐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그런 사고방식을 종종 갖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개선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뭐였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들어간다 한다면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 만약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 종목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은 뭐 시장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안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수를 인정을 하고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손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구간, 이런 차트의 흐름, 아니면 이런 상황들, 아니면 재무제표가 어땠는지 분석해보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지금 했던 실수를 했던 손해가 났었던 것에 대해 반대로 한다면은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인정했고, 또 버핏은 여러 가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2006년부터 테스코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을 4%까지 늘렸습니다. 3.97%까지 정확히. 근데 이제 버핏이 그동안 투자해온 이 테스코 주가가 해외 진출 실패와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45%나 폭락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 엄청난 버핏도 이 테스코 주식에 투자해서 45% 손해를 봤다.
이거 엄청나죠. 근데 버핏은 원래 손절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 좀 끝까지 오랫동안 갖고 가는 사람인데 45%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버핏이 이제 이달 초에 그달 초에 자신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코 지분을 3% 이하로 낮췄어요. 그렇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테스코는 시작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로는 IBM이었습니다. IBM 여러분들 많이 유명한 그 컴퓨터 회사죠. 이 버핏이 이제 바로 또 IBM에 투자를 했어요. IBM 투자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됐으면 이제 이 지분 공시한 내용으로는 7,020만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IBM 주식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IBM 투자로 인해서 얼마나 손실을 입었으면은 무려 9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치면은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1조 원 가량 손실을 봤어요. 1조 원 가량.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1조 원 가량을 손실을 봤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버핏의 재산이 말이 나오는 게 70조다. 이런 말 있죠. 70조. 60조에 70조, 또는 8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조로 손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BM에 투자해서도 이렇게,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고, 세계 최대 컴퓨팅 서비스 업체인 IBM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 떠넘긴 반도체 사업부 매각 등등의 악재로 인해서 7%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이 평가 손실이 10억 달러 이상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1조 1천억, 1조 2천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제 버크셔더의 버핏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 가운데 웰스파고와 코카콜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투자처였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를 장기 투자하는 건 유명하죠. 수십 년간, 30년, 40년 동안 코카콜라를 장기 투자하는데, 이거는 버핏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나는 이 콜라 회사를 평생 갖고 있고, 자식들도 평생 갖고 가도 된다라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콜라가 이제 역사가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탄탄한 회사인데,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이제 IBM이었는데, 정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던 IT주, 투자를 꺼렸던 버핏이 IBM이라는 이례적으로 IT 공룡의 거금을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2014년까지만 해도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IBM 주식에 대해서 나는 흥미를 전혀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IBM 주식을 전혀 팔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주식을 더 매집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타기를 한 거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예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했었죠, 버핏이. 그래서 2011년 한국의 대구텍 방문, 당시에 포스코를 위대한 기업으로 지칭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막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 또. 그래서 왕의 귀환이다. 왕의 귀환.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말고는 올라가는 게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 또다시 250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249만 4천 원인데, 자, 이런 거 보시면 포스코는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워렌 버핏이 좀 실수를 했다. 그리고 2011년에 포스코를 위대한 기별을 했죠. 2011년 차트 보겠습니다. 2011년 포스코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포스코인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2011년 돌아가겠습니다. 2011년이 언제였으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와, 이게 여기가 지금 2011년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여기서 지금 좋다 그랬거든요. 포스코를 위대한 기업을 지칭했는데, 위대한 기업 지칭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것도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핏이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해요. 자기가 또 실수한 것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버핏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이럴 때 들어왔다. 이럴 때 들어왔으면 다음부터 이럴 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때 실패를 했는지, 재무 분석, 이때 PBR 얼마였고 PER 얼마였고 부채 비율은 몇 %였는데 부채 비율 만약에 뭐 80%였다. 80% 이상에서 안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PBR이 이때 뭐 3이었다. 3이었는데 들어가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3 이상은 무조건 안 들어가 있어. 나는 2점대 이하로만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2점대 들어갔는데 2.3이었는데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또 이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이하의 PBR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신의 실패 또는 실수를 변경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오답 노트를 적듯이 조금씩 변경해 나가자. 자,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뭐 그런 점들 고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뭐 투자 추천을 하죠. 저 같은 경우 종목을. 그런 것도 이제 약간씩 변경해 나간다. 저도 뭐 실패를 해서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손실을 봤을 경우는 다음부터는 그런 조건이 대입됐을 때, 조건이 만족시킬 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